안녕하세요. 저는 창원파트너병원 소아청소년과에 있는 마상혁입니다. 오늘은 B형 독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열이 나고 기침을 하는 환자들이 늘어났습니다. 목도 아프다 그러고요. 근육도 아프다 그러고요. 감기라고 생각했는데 좀 더 아픈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하신 말씀이 A형 독감보다는 증상이 조금 덜 심한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B형 독감으로 진단되는 환자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학교에도 결석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독감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그 학생들 사이에서 먼저 환자가 발생하고요. 이것이 지역을 퍼져나가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이 많이 앓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도 이 고위험군은 역시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특히 고위험군에 속하는 분들은 실내 마스크 사용하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사람 만나는 거, 특히 아픈 사람 만나는 거를 자제하시고요. 열이 나거나 몸에 이상이 생기면 바로 병원에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독감 치료제는요. 1번이 뭐냐면 해열 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먹는 약보다 주사제를 사용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더 효과가 좋거든요. 빨리 효과가 나타나고요. 항발 제제 먹는 약도 있고 주사제도 있습니다. 저는 이 고이온 것만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건강한 아이들, 성인들은 항발 제제 사용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소아들은 2세 이하는 어리니까 이제 외국에서도 항발 제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감에 이제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주사를 맞고 나니까 몸이 너무 가벼워지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독감 치료제 주사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해열 주사제 때문에 그럴까요? 역시 해열 주사제가 효과가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오해를 하시는데 이 독감 치료제 주사 맞고는 금방 이렇게 몸이 가벼워질 수가 없습니다. 독감 치료제에 대한 논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오살비아 먹는 약, 그 독감 치료제가 크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았다는 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처음에 기대치보다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논문은 그냥 한 개의 논문을 본 것이 아니라 내가 나왔던 논문들을 다 이제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걸 메타 분석을 합니다. 그 메타 분석을 해보니 이렇게 나왔고 한 번 먹는 이 독감 치료제 바락소비아가 조금 낫더라는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오스트랄비아 5일 동안 먹는 독감 치료제 효과를 재평가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은 항발 제제 사용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논문은 자마라는 저널에 실렸고요. 73개의 논문을 분석했고 대상 환자 수는 34,332명으로 아주 이제 그 대상 환자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결론이 이제 바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한번 먹는 독감 치료제가 조금 나아 보이더라. 5월 동안 먹는 독감 치료제는 거의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감 치료제에 주사제가 있고 또 먹는 약이 또 있습니다. 5월 먹는 게 있고 하루 먹는 게 있는데 그 5월 먹는 약과 주사제는 사실 그 작용 기준이 똑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더 효과가 좋을 거냐 그렇지 않고요. 주사제를 맞고 나면 열이 좀 더 빨리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주사제가 더 확실하게 먹는 약보다 효과가 좋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논문에는 보면 이 효과에 대한 비교를 하기 위해서 대규모 임상 실험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열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주사제 해열제만 써도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먹는 약과 주사제 차이 효과는 차이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인플루엔자의 전파력은 열이 하루 이상 나지 않으면 전파력은 감소합니다. 즉 열이 하루 이상 나지 않으면 학교 등교 가능하고요. 기침을 하기 때문에 마스크는 착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통일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학교 낸 서류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원 확인서 또는 진료 확인서로만 대치할 수 있도록 하고요. 나중에는 병원 영수증만으로도 대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학교에 내는 서류가 너무 많습니다. 독감 치료 결론 말씀을 드리면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죠. 열이 나면 주사제, 해열제 훨씬 낫고요. 항발열제제는 고위험군만 사용하자. 그리고 항생제는 당연히 필요 없고요. 건강한 사람이 독감 걸려서 약을 먹고 있다가 증상이 좋아지면 중간에 중단해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5일 동안 먹지 않으면 내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성이라는 거는 많이 사용할수록 생기는 것이 이런 그 세균과 바이러스가 이제 항생제나 방발제제의 내성을 가진 기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단해도 전혀 문제 없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고위험군을 특히 보호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노력들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가족 내에서 인플루엔자가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독감 환자가 아직까지 발생하고 있고 다행스럽게 많은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 당분간 유을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다들 조심하시고 건강한 겨울을 지나서 봄을 맞이하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